이 전리가 톱니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투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수는 뭡니까? 이빨이죠. 투수 모델. 또는 톱니 모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밀어보면 이 거친 것이 톱니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이 톱니가 망가지느냐 타넘느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게 전리면 전단 시험이다. 그 다음에 바톤이라는 사람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바톤의 식은 거칠기 효과를, 이 전리면의 거칠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고, 그 다음에 바톤 초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업이. 바톤하고 초업의 식이 있는데, 그것은 거칠기를 고려하는 전단강도식이다.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톤의 경험식이나 바톤의 초업의 식에 의해서 파이 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자, 이것만 하시면은 평사투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평사투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방향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사면에 이게 전리가 있다.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각이 C타고 이 전리의 경사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C타가 이를테면 한 4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도. 알파는 얼마 되겠습니까? 40도보다는 훨씬 적네요. 알파 값은 뭐 2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면이 있었다. 이걸 평사투영망에다 그려보면은 이런 선에, 이게 주양선입니다. 주양선. 주양선은 뭐라 그렇습니까? 사면의 상단선인데, 상단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면의 상단선인데, 물을 만약에 부었다고 생각하면 물이 이렇게 만나는 수평선, 이 수평선이 가는 그 방향이 주양선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북쪽이라면은 요 각도가 주양각이 되는 거죠. 주양이 된다. 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평사투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망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0도이고 여기까지 쭉 가면은 90도가 됩니다. 또 여기가 또 0도이고 쭉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90도가 돼요. 이렇게 미리 그래프 용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의 경사가 C타라면은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90도이니까 사면의 경사가 C타인데 C타가 40도라면은 10도, 20도, 30도, 40도. 여기까지가 C타각이 되고 요게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를 하나의 큰 원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원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C타가 되고 40도다. 사면의 경사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이트 서클. 그레이트 서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리는 20도니까 전리는 여기서부터 20도 지점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간 걸로 그리겠습니다. 10도, 20도. 여기까지가 알파인데 알파가 20도이다. 요 전리의 각도가 20도이다. 그러면은 이 전리의 경사를 원으로 나타낸 것이 이 빨간 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전리의 대원이 됩니다. 근데 전리가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전리가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도 없이 많다. 그럼 이 빨간 원이 수도 없이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걸 점으로 표시하자. 점으로 표시하는데 전리 하나를 한 개의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때 그 점은 전리의 각도가 20도라면 여기서부터 0도로 해서 10도, 20도 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전리를 점으로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 이걸 우리는 폴, 극점이라고 이야기하고, 폴은 원래 저 하부의 폴인데 그 하부를 투영을 해서 만드는 것이 폴의 투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원도 전부 다 투영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평사투영에 대해서 상세한 경위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사면 안정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의 중심점을 딱 잡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가 되고 이것은 20도가 된다. 그래서 전리는 이 뒤에다가 점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리의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이 되시면 이 암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는데 평사투영성에서 이 미끄러지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하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미끄러지는 모양을 우리는 평면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면 파괴다. 그래서 이런 평면 파괴는 평사투영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 파괴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행위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이 O점을 중심으로 반경이 내부 마찰각 파이가 되는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때 요 반경 R이 안반 전리의 내부 마찰각 파이 값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요거는 내부 마찰각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 마찰각 원, 프릭션 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는 제로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최대 3원의 경사가 시타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제로에서 시타까지 폭을 두고 이렇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일라이트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D-A-Y-L-I-G-H-T-E-N-V-E-L-O-P-E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사투영에서 평면 파괴의 안정성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극점들이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속에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평면 파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점들이 이 프릭션 콘 속에 있으면은 파이가 반경인 이 프릭션 콘 속에 점들이 모여 있으면은 평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들이 이 뒤쪽에 모여 있다.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를 벗어나서 모여 있으면 이때도 평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평면 파괴가 일어나는 영역은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영역 속에 이 전리의 점들이 모여 있으면 이러한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 범위는 평면 파괴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사투영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면 안정편에 이 강의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평사투영이다. 자, 그러면 필요한 사항은 내부 마찰각도 필요하다. 사면의 주양과 경사도 필요하다. 전리의 주양과 경사도 필요하다. 여기 필요한 사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사투영의 구조는 면구조입니다. 평사투영은 면구조와 선구조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주로 면구조 방법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면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원적인 이러한 사면을 2차원적인 선이나 점으로 표시하는 기법이 평사투영 기법이다. 여기 평사투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면 안정 시간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사투영의 정의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전리면, 단측면 등의 3차원적인 형태를 불연속면의 주양경사, 그 다음에 절치면의 주양경사 당연히 측정하고, 자, 불연속면은 극점을 2차원적인 평면의 스트로넷을 이 그래프 용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프 용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 용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90도이고 또 여기가 0도이고 여기까지가 90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에서부터 쭉 90도 이렇게 미리 우리 지구 있죠. 지구 모형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 경의도처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용지에다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다 그리죠.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다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2차원적인 평면의 스테레오넷 투영막 그래프 용지에다가 투영해서 불연성면의 극점의 밀도 분포, 극점은 영어로 하면 폴입니다. 폴. 극점은 영어로 하면 폴. 그래서 극점의 밀도 분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것이 어디 위치되어 있느냐. 프로젝션 콘 내부에 들어있으면 평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속에 들어있으면 평면 파괴가 일어나고 이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범위를 벗어나서 이 극점의 밀도가 분포하고 있으면 평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반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하학적인 안정성 검토. 그래서 절치사면의 주양경사, 안반은 불연성면의 내부 마찰각 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안반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자,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해되셨죠? 절치면, 절치사면의 주양과 경사, 전리 또는 불연성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리 또는 불연성면의 주양과 경사. 이 전리와 불연성면의 다른 말로 파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면의 주양과 경사. 그 다음에 전리 내부의 내부 마찰각 파해값. 이것으로 평사 투영을 한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죠. 절치사면, 불연석, 전리면 내부의 마찰각 파해값. 엄격히가 뭐 5가지입니다. 절치사면의 주양과 경사, 그 다음에 전리의 주양과 경사,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 5가지죠. 이 5가지를 가지고 평사 투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명구조, 성구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주로 토목이나 이러한 안반공학에서는 명구조로 합니다. 성구조는 강산 등에서 강물을 채취할 때 하는 거다. 명구조, 성구조. 자, 이것도 여러분 꼭 필요하시면은 하면을 정리시켜 놓고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명구조, 성구조는 토질 기술사 등에서 용어 설명 문제가 잘 나왔던 내용들인데 토목 시공에서는 그렇게 잘 나올 소지는 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메모를 하시거나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구조를 나타내는 어떤 기하학적 용어, 자, 이 평사 투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사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면에 물을 부어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물이 만나는 선이 있겠죠. 수평선. 그 수평선이 쭉 가는 이 방향을 주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북쪽이라면 북쪽에서 주양까지 각도를 주양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사가 이렇게 절치가 만들어지면은 주양에서 90도를 꺾으면은 요게 되겠죠. 주향에서 90도를 꺾었을 때 요 방향이 이 경사가 나가는 경사 방향이다. 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경사면을 따라가는 이 선은 경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사 방향에서 이 각도를 경사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요것도 경사각이 되겠네요. 파이라는 경사각이 된다. 우리 사면에서 말하는 건 놀이, 경사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어떤 기하학적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평사 투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기하학적 용어를 제가 쭉 적어 놓았습니다. 경사는 진경사와 이경사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런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사면이
입체적으로 딱 그려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을 넣었을 때 수평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수평선에서 직각으로 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정상적인 경사 방향이 되죠. 이것을 진경사라고, 진짜 경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면 상부에서 이거 쭉 따라가면서 이 방향으로 경사를 측정을 했다. 이건 가짜입니다. 위경사. 그래서 수평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쭉 경사각을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직각 방향을 따라가면서 경사 방향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진경사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직각 방향은 이 방향, 직각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 직각 방향으로 경사 방향을 정해놓고 그 경사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쭉 경사각을 측정을 해야 되죠. 이런 개념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면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평선이고, 여기 수평선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 선에서 이 사면을 쭉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위경사가 되고, 이 수평선에서 쭉 따라서 경사각을 측정하게 되면 진경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 진경사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면 안정 편에 보시면은 제가 평소 투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 오랫동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의 표현 방법, 주양이 뭐며 주양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평사 투영을 하고 나면 이런 어떤 기법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여기 뭔가 하면은 스트로넷 평사 투영망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투영망에다가 그린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그렸습니다. 셀판지를 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전부 다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평사투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루 정도 공부하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며칠 동안 이 평사투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평사투영에 의해서 사면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그 방법이나 순서는 제일 먼저 불연성면을 조사를 합니다. 자, 불연성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리죠. 가장 대표적인 전리다. 그 다음에 불연성면의 극점의 밀도 분포도를 작성을 한다. 자, 이 양이 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평사투영에서 잠깐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평사투영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큰 공이 하나 있으면은 이런 큰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공이 있는데, 이걸 딱 잘라 가지고 위에 있는 공을 없애버리고 밑에 있는 공만 가지고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다가 모든 것을 투영을 하게 되는데, 이 면이 이 면입니다. 평사투영망이다. 그래서 여기 중점이 이렇게 있으면은